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 엄청난 뉴스가 터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우리가 흔히 FSD라고 부르는 그 기술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두바이의 왕세자님이자 UAE의 부총리이신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를 직접 만났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두바이의 실질적인 리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과 직접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나서 X,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렀던 그 플랫폼에서 누군가가 머스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언제 FSD가 UAE에 출시되나요? 그랬더니 머스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희망적으로 보면 다음 달에 라고 답변한 겁니다. 다음 달이면 2026년 1월이에요. 지금이 2025년 12월 23일이니까 진짜 코앞이라는 거죠. 이게 실현되면 UAE는 북미를 제외하고 FSD를 받는 다섯 번째 국가가 되는 건데요. 이미 FSD를 받은 나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이 있고요. 한국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4개 국가가 이미 북미 바깥에서 FSD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UAE가 다섯 번째로 합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버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FSD 버전 14를 쓰고 있거든요. 가장 최신 버전이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전부 FSD 버전 13을 쓰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유일하게 버전 14를 받은 나라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한국이 테슬라 FSD 기술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UAE는 어떤 버전을 받게 될까요? 아직 정확한 긴급 속보, 일론 머스크 테슬라 FSD 중동 진출 선언, 다음 달 출시, 충격 발표, UAE가 유럽보다 먼저? 규제 지옥 탈출한 나라들의 비밀.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 엄청난 뉴스가 터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우리가 흔히 FSD라고 부르는 그 기술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두바이의 왕세자님이자 UAE의 부총리이신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를 직접 만났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두바이의 실질적인 리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과 직접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나서 X,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렀던 그 플랫폼에서 누군가가 머스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언제 FSD가 UAE에 출시되나요? 그랬더니 머스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희망적으로 보면 다음 달에 라고 답변한 겁니다. 다음 달이면 2026년 1월이에요. 지금이 2025년 12월 23일이니까 진짜 코앞이라는 거죠. 이게 실현되면 UAE는 북미를 제외하고 FSD를 받는 다섯 번째 국가가 되는 건데요. 이미 FSD를 받은 나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이 있고요. 한국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4개 국가가 이미 북미 바깥에서 FSD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UAE가 다섯 번째로 합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버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FSD 버전 14를 쓰고 있거든요. 가장 최신 버전이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전부 FSD 버전 13을 쓰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유일하게 버전 14를 받은 나라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한국이 테슬라 FSD 기술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UAE는 어떤 버전을 받게 될까요? 아직 정확한 20년 10월이었어요. 미국에서 FSD가 시작됐죠. 그리고 약 1년 반 뒤인 2022년 3월에 캐나다로 확장됐어요. 북미 대륙을 완성한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긴 공백기가 있었어요. 거의 3년 가까이 아무런 확장이 없다가 올해 2025년 2월에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어요. 멕시코와 중국이 동시에 FSD를 받은 거예요. 중국 시장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테슬라에게는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FSD를 출시한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인 2025년 8월에는 남반구로 확장됐어요.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시에 FSD를 받았죠. 같은 지역이니까 동시에 출시한 게 전략적으로도 맞았을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재미있는데요. 2025년 11월에 한국이 FSD를 받았어요. 그것도 버전 14를 받은 유일한 국가로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2026년 1월에 UAE가 합류할 예정이에요. 물론 물음표가 붙어 있긴 한데 머스크가 직접 다음 달이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은 꽤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지도를 보면 또 다른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곧 출시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스라엘도 조만간 FSD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어떤 나라는 빨리 FSD를 받고 어떤 나라는 못 받는 걸까요? 특히 유럽연합은 왜 아직도 FSD를 못 쓰고 있는 걸까요? 답은 바로 규제에 있어요. 테슬라의 FSD 지도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나는데요.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들은 전부 규제를 빠르게 정리한 곳들이에요. UAE,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죠. 반면에 유럽연합은 아직도 UNECE라는 국제기구의 관료주의에 얽매여 있어요. UNECE가 뭐냐면 UN 유럽경제위원회인데 여기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작업하고 있는 게 DCAS 규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FSD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인데 아직도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빙하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반면에 UAE 같은 나라는 어떻게 했냐? 2023년에 아예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법률 번호 9번으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관리하는 체계를 확 정리한 거죠. 이게 바로 속도의 차이예요. 머스크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FSD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전 세계에 출시할 준비가 다 됐다. 유일한 걸림돌은 각 나라의 법규뿐이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혁신을 우선시하는 시장에 먼저 출시하는 거예요. 규제가 느린 지역은 나중에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규제가 정리된 나라에 먼저 출시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기술을 개선하고 실제 도로에서 검증받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동안 규제 때문에 느린 나라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고요.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혁신을 빨리 받아들인 나라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도 쌓이고 인프라도 발전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죠. 반면에 느린 나라들은 따라잡기 게임을 해야 하는 거고요. UAE가 2030년까지 교통이동의 25%를 자율주행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미래 교통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도 빨리 만들고 테슬라 같은 기업과도 빠르게 협력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기술 강국으로 유명하잖아요. 스타트업도 많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은 나라인데 당연히 자율주행 같은 최첨단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죠.
반면에 유럽은 어떻게 되고 있냐? 계속 회의하고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어요. 안전성도 중요하고 규제도 중요하지만 너무 느리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한국이 버전 14를 받은 유일한 국가라는 것도 정말 의미심장해요. 한국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비교적 빠르게 정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본다는 증거죠. 중국은 또 다른 케이스예요.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크니까 테슬라가 무조건 진출하고 싶어 하는 곳이었고, 중국 정부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호주와 뉴질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어권 국가이면서 법 체계가 비교적 유연한 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죠. 멕시코는 북미 시장의 일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캐나다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무역 협정도 있고 해서 확장이 자연스러웠던 거죠. 이렇게 보면 테슬라의 FSD 확장 전략이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기술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규제만 정의되면 바로바로 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혁신을 환영하는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는 거고요. UAE가 1월에 FSD를 받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도 우리도 하고 싶다 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특히 중동 국가들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UAE의 두바이만 봐도 금융, 관광, 기술 산업에 엄청 투자하잖아요. 자율주행도 그런 미래 전략의 일부인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도로 환경도 자율주행에 유리한 면이 있어요. 도로가 넓고 잘 정비되어 있고 기후도 비교적 예측 가능하거든요. 눈이나 얼음 같은 변수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FSD 테스트하기에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머스크가 왕세자를 직접 만났다는 것도 이 딜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보통 이런 큰 사업은 최고위층끼리 만나서 합의를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왕세자가 직접 나섰다는 건 UAE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동 시장은 매력적이에요.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이 많고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크거든요. 테슬라는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중동 부유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월에 정말 UAE에서 FSD가 출시되면 이건 엄청난 뉴스가 될 거예요. 중동 최초니까요. 그럼 다른 중동 국가들도 줄을 설 거고 테슬라는 이 지역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겠죠. 유럽은 계속 규제 논의를 하겠지만 점점 압박을 받을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니까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조만간 합류할 것 같고, 그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규제를 빨리 정리하는 나라가 먼저 받을 거예요. 머스크가 기술적으로는 준비됐다고 말한 게 정말 핵심이에요. 테슬라는 이미 글로벌 출시를 할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각 나라의 법과 규제일 뿐이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한국도 버전 14를 받은 걸 보면 정부가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직 HW3 차량은 못 쓰지만 그래도 최신 버전을 받은 건 긍정적인 신호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테슬라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율주행은 미래 교통의 핵심이거든요. 어떤 나라가 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판도가 결정될 거예요. 데이터도 중요해요. 자율주행 기술은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계속 학습하고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나라가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UAE가 2030년까지 25%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런 장기적 비전의 일부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5년 뒤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이는 경험과 데이터는 UAE를 스마트 모빌리티의 선도 국가로 만들어줄 거예요. 테슬라도 이런 야심찬 파트너와 함께 일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확장할 발판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도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이게 글로벌 기술 경쟁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중국, 미국, 유럽이 각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느냐가 미래의 표준을 결정할 거거든요. 테슬라의 FSD가 점점 더 많은 나라로 확장되면 그게 사실상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회사들도 테슬라의 방식을 따라하거나 호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죠? 물론 중국은 자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유럽 회사들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한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뉴스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UAE 방문 후 다음 달 FSD 출시를 예고했다는 소식 정말 흥미진진하죠? 중동 최초의 FSD 출시가 될 예정이고 UAE는 북미 외 5번째 국가가 되는 거예요. 2026년 1월이 정말 기대되네요. 과연 머스크의 말대로 출시가 될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아이러브9에서도 계속 이 소식을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테슬라 FSD 한국에서도 더 빨리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I love 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